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이 완연한 날씨인데요. 좀 찬 공기와 또 주변 나무 이런 잎들은 단풍으로 아주 이쁘게 물들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피어 있는 국화는 지난번 소국으로 영상에 올렸던 국화인데요. 지금 이제 여름 동안 자라서 가을이 되면서 아주 탐스럽게 활짝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가을의 대표적인 잘 익은 호박인데요. 이 호박도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는 정말 풍성하게 이 잘 익은 호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화를 영어로는 크리센스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냥 짧게 이렇게 축약을 해서 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화는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해서 다른 많은 원예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는 다른 꽃들하고 달리 온도가 차가울 때 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늦가을 찬소리가 내릴 때까지 이 국화꽃을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하고 또 중국의 선인들은 언둔하면서 절개를 지키는 군자상의 상징으로 이 국화꽃을 삼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르게 사군자의 하나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국화를 많이 그리기도 했던 꽃이 이 국화꽃입니다. 그래서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용 식물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국화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역사가 오래된 꽃이라 국화에 얽힌 시도 많이 있고 또 국화꽃을 찬미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화는 추위에 좀 강하여서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 살이 다년생 식물이기도 하고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나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이 국화는 초롱꽃모 국화가의 여러 해 살이 식물이 이 국화입니다. 국화의 꽃말은 평화와 또 지혜, 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리 또 옛날 17세기, 18세기경 유럽에서는 이 국화의 꽃말을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쾌활함 이런 꽃말이었다고 합니다. 국화 흰색 꽃이나 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상별로 다른 꽃말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또 가을에 피는 들국화 종류 중에 하나인 울릉국화는 어머님 사랑 이런 꽃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보라색 투구꽃은 밤의 열림 혹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국화의 개화 시기는 9월에서 11월경의 개화 시기인데 국화의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국화도 있지만은 비슷하게 다른 국화가 상국도 있고 또 구절초도 있고 감국 이렇게 따로 국화 꽃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구별법은 보통 우리가 키우고 많이 흔히 보는 이 원예 종으로 되는 국화는 줄기가 보통 이렇게 튼튼하고 곧은 반면에 흔히 야생화로 피는 상국이나 구절초 이런 강국은 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늘 그릴 정도로 가는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더 가을에 피어 있는 야생화 국화들이 더 아름다운 그런 국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화의 번식 방법은 끝꽂이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야생화 꽃인 강국은 또 항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로 산에서 자라는 그런 야생화 국화입니다. 그리고
구절초라고 하는 그 꽃은 좀 잎이 넓고 또 달리 구일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모초,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들국화, 또 곱봉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요. 이 구절초도 산기슭 또 풀밭에서 자라는 그런 야생 국화입니다. 이 구절초, 흔히 우리가 들국화라고 하는 그 꽃도 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보는 국화보다는 따로 한 송이씩 피는 게 이 야생화 구절초, 그 흔히 말하는 들국화 꽃입니다. 그리고 상국도 들국화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다르게 개국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상국도 산지에서 자라는 그 꽃입니다. 그리고 이 상국은 그 키가 한 1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상국은 노란 그런 그 야생 국화입니다. 근데 보통 그 야생 국화들은 약재로 많이 처방할 정도로 그런 여러 그 병들에 그 이용해서 약재로 많이 처방을 하는 그 야생 국화들인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야생 국화의 그 어린 순, 어린 잎들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국화는 그 생육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도 꽃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키울 때, 화분에 키울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이 건조를 주의하면서 키우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분에 그 옮겨 심은 이후에는 충분한 물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이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 흰병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토양에 이렇게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되고 하면 그런 그 병 발생률을 예방을 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단연생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게 이 국화인데, 국화는 겨울에 또 월동이 가능해서 화분채로도 월동을 가능할 수가 있다는데, 이 보통 그 국화가 너무 작은 화분에 하게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그 찬 기온 때문에 땅에서 월동하는 거하고 그 틀리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울 경우에는 좀 큰 그런 곳에서 키우면 월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가을 국화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서 실내 들여놓고 봐야 되겠다 하고 들여놓으시면, 이 국화가 향이 많은 그런 그 식물이고 꽃이라 안에 들여놓게 되면 금방 이 진드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도 몇 번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찬 곳에 두고 키우셔야 통풍이 잘 되고 해서 진드기도 생기지 않고 또 꽃이 더 오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키웠던 미니 소구, 정말 제철에 이렇게 작지만 아주 이쁘게 피어있는 이 소구, 또 가을 그 호박하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 좋은 시간,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